안녕하세요. HTML 기본과 활용 과정을 강의할 유선주 강사입니다. 다양한 기기를 통해서 웨브사이트에 접속하고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등을 직접 개발하고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간단한 웹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관심 갖게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HTML인 것 같습니다. HTML과 더불어서 CSS도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이 강좌에서는 HTML 5버전과 CSS 3 버전을 기준으로 기본부터 활용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순서는요. 우선 HTML, CSS를 시작하는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HTML의 기본 문서 작성, 텍스트, 목록, 하이퍼링크, 태그에 관련된 내용과 박스, 표에 대한 태그, 이미지와 멀티미디어, 입력 폼 양식 순으로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웹 개발을 위한 기본 준비 과정으로 먼저 웹 브라우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HTML 태그로 작성된 웹문서를 바로 실행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브라우저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MS사의 익스플로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현재는 윈도우 10에 탑재되어 있는 엣지와 함께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구글사의 크롬, 모질라에서 만든 파이어폭스, 애플사의 사파리, 오페라 등 순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강좌에서는 익스플로러와 크롬에서 실행을 해서 태그, 웹문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웹 개발을 하기 위한 편집기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자, 보통은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메모장에서 작성을 하고 HTML 문서로 저장을 하고, 자, 그것을 익스플로러에서 또는 크롬에서 바로 실행을 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트패드라는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아크로 에디트, 드림위버 등이 있는데요. 자, 이 강좌에서는 노트패드 플러스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 노트패드를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메모장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노트패드의 장점 설명드리면서 이 강좌에서는 노트패드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트패드 더블 플러스를 인터넷에서 내려받아서 설치를 하실 텐데요. 자, 네이버나 인터넷 가셔서 열어서 먼저 노트패드 더블 플러스라고 검색어를 입력을 하셔서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트패드는 여러분이 직접 태그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기록을 조금 더 편리하게 문법을 완성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노트패드 더블 플러스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과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자, 지금 다운로드가 다 되고 실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의함 누르시고 다음, 자, 그 다음에 구성 요소 체크 확인하신 후에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자, 마지막 단계에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생성을 한다에 체크를 하시고 설치를 하시게 되면 바탕화면에 노트패드 더블 플러스의 아이콘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을 시켜 보시면, 자,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나올 겁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메모장과 같으나 그 태그를 기록하기 쉽게 이런 문법적인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기록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요. 자, 다음은 HTML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5버전 특징, 그러니까 5라는 숫자는 HTML의 그 버전을 의미하는데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로서 웹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약속된 언어, 명령어들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 화면을 보실 때는 그 모든 그 화면을 구성하는 명령어들로 기록이 되는데요. 자, 이 왼쪽에 있는 네이버 화면이 실제는 오른쪽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태그, 명령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웹페이지를 제어하고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인터넷 화면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화면 열어서 익스플로러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익스플로러에서 자, 보기 메뉴를 눌러서 소스라는 메뉴를 눌러보시면 현재 이 브라우저, 여러분이 네이버 화면 지금 보시고 계시는 그 화면의 내용이 어떤 명령어들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을 해서 웹 문서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지금은 이런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태그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명령어를 이해해서 그것들을 분석하실 수 있는 수준, 그 정도로 목표를 잡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HTML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HTML 태그의 기본 성격을 말씀을 드리면 시작과 종료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P라는 태그를 사용을 할 때, 자, 앞에서 선언을 하고요. 시작을 하고, 어디에서 끝나는지 /P. 자, 이런 식으로 명령을 기록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런 태그는 서로 안에 중첩해서 태그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P라는 태그 안에 자, 이 안에 B라는 태그가 하나가 더 중첩돼서 작성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고요. 자, 들여쓰기 줄바꿈의 그런 기능들은 이 태그를 기록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명령어를 줘야만, 예를 들어서 줄바꿈은 br이라는 태그를 주어야만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했을 때 줄바꿈이 되겠고요. 우리가 기록을 할 때는 들여쓰는 것과 줄바꿈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을 편리하게 내가 입력된 명령어들을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일 뿐, 이게 브라우저에서 그대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따 태그를 기록하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대소문자,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고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대문자라면 대문자로, 소문자라면 소문자로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입력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 강좌에서는 소문자를 기준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그 내에서 글자, 공백 처리는 한 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글자 사이에 두 칸을 띄우기 위해서는 역시 태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그를 기록을 할 때 태그 이름과 그 다음에 속성, 그리고 값, 이런 형태로 기록이 되는데요. 태그 이름과 속성 사이에 한 칸을 띄우고, 자, 그 다음에 값을 입력을 하시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진을 이미지를 삽입하는 img라는 태그 입력하시고, 사진이 있는 위치, 속성, src를 쓰실 때는 한 칸을 띄우고, src 경로를 의미하는데, 자, 이퀄 하고 그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방식으로 HTML을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여러분이 직접 기록을 하고 저장을 해서 웹에서 직접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문서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자, 먼저 윈도우의 기본 프로그램인 메모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뉴에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 메모장을 열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메모장에 웹 문서를 기록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 HTML 태그를 기록을 할 때 약속되어 있는 형태, 태그 기록 형태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이 꺽쇠 모양 그대로 키보드에서 입력해 주시고, 영어를 입력할 때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고요. 대소문자 중에서 대문자 또는 소문자를 일관성 있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장에 있는 글자 크기는 의미가 없고요. 자, 또한 줄바꿈이나 띄어쓰기도 큰 의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록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헤드라는 영역에 타이틀이라는 태그를 써서, 자, 여기에 태그 연습이라고 글자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타이틀이라는 태그가 여기에서 끝났음을 선언을 해주고요. 그러면 헤드 영역 역시 끝났다라고 슬래시 헤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엔터를 쳐서 다음 줄로 내렸지만 지금 메모장에 기록을 할 때는 한 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큰 차이를 갖고 있지 않고요.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바디 영역이라고 있는데, 자, 바디 안에 P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문장을 입력을 하고요. 그 P라는 태그가 어디서 끝났는지를 자, 표시를 하죠. 시작과 종료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디 영역이 끝났음을 선언해 주고요. 이제 태그 기록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자, 문장 2하고 문장 3은 생략을 했고요. 자, 이렇게 기본 형태로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HTML 선언 시작을 여기서 해서 여기에서 끝났다. 자, 요렇게 보시고요. 헤드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고, 타이틀이란 태그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 안에서 끝났다. 바디라는 영역은 이 안에 있는데 이 안에는 지금 P라는 태그로 기록이 됐다. 자, 이런 내용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이것을 저장을 하게 되죠. 자, 저장을 하실 때는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새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기록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파일 이름은 연습이라고 쓰시면 되는데요. 연습이라고 쓰시고 그냥 저장을 하시게 되면 텍스트 문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웹에서 인터넷에서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확장자를 구분짓는 마침표를 찍고요. HTML 웹문서라고 인식을 할 수 있도록 HTML이라는 글자를 써주셔야 되죠. 확장명이죠. HTM으로 쓰셔도 되고요. HTML이라고 쓰셔도 되는데요. HTML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모장을 이용해서 기록을 하신 후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폴더를 열어서 파일 탐색기에 가셔서 여러분이 만드신 폴더와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연습이라는 이 아이콘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이 연습이라는 웹문서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할 것인지 크롬으로 실행할 것인지를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기본 프로그램을 익스플로러로 했기 때문에요. 바로 더블 클릭을 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열리면서 내가 기록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 상단에 보시면 태그 연습, 요 공간을 우리는 헤드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 헤드 공간에 타이틀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태그 연습이라고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모든 공간을 우리가 바디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바디에 지금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하나를 써놓은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그를 기록을 하고 저장을 하고
자, 요거는 닫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그대로 이 안에다가 기록을 해 나가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메모장에서 기록을 하셔도 되지만 그것을 노트패드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작업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바탕화면에 노트패드가 설치되어 있다면 바탕화면 노트패드를 실행을 시켜서 자, 그 문서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위해서요. 자, 파일에서 열기 메뉴 누르시면 자, 지금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셨던 폴더에 가셔서 연습이라는 웹문서를 열어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자, 똑같이 메모장과 같은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좀 더 그 위치라든가 문법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노트패드에서 작업하시는 것이 좀 더 태그를 기록하시는 것이 더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장에서 태그를 기록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드렸고요. 앞으로는 노트패드에서 연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라는 글자 아래쪽으로 새로운 글을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이런 글을 하나 입력을 하고요. 엔터를 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쓰고 나서 저장을 할 때 지금 현재 연습.html로 저장이 되어 있으므로 자, 이 파일 메뉴에서 저장을 누르셔도 되는데요. 자, 이때 이 도구에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한 다음에는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열어놨던 요 인터넷 문서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하지 않고 열어 놓으신 상태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바로 수정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좋은 하루 되세요를 입력을 하셨고 재미있는 태그 연습을 그 아래쪽에 기록을 하셨지만 실제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확인하실 때는 한 줄로 입력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태그를 비교를 해본다면 이런 상태가 되겠죠. 태그를 기록을 하실 때는 HTML을 기록을 할 때는 줄바꿈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줄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태그가 있는데 P라는 태그도 있지만 BR이라는 줄바꿈 태그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줄바꿈 기호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신 후에 지금 보시는 이 인터넷 실행시킨 이 화면을 닫지 말고요. 자, 여기에서 새로 고침 익스플로러의 경우에는 F5키, 즉 새로 고침 주소줄에 있는 이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 줄바꿈을 하신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신다면 헤드 영역이 어딘지, 바디 영역이 어디인지, 바디 영역 안에서는 이렇게 태그에 따라서 그 결과가 조금씩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태그를 기록할 때는 노트패드를 열어서 기록을 하시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익스플로러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익스플로러에서 확인을 하지 않고 크롬에서 확인을 하시는 방법은 자, 웹문서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찾아서 자,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연결 프로그램으로 구글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파리나 또는 파이어폭스로 실행을 시켜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먼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에 가셔서 사파리나 또는 파이어폭스 오페라를 따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연결 프로그램에 브라우저의 이름이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크롬에서 지금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 크롬에서는 자, 이 탭에 문서 제목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방법도 있지만 노트패드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간단하게 실행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트패드를 열어서 지금 작성한 이 태그를 실행을 할 때요. 브라우저를 별도로 실행하지 않고 이 메뉴에서 실행이라는 메뉴에서 지금 보시면 I가 익스플로러가 되겠고요. 크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선택을 하시기 전에 파이어폭스나 또는 사파리 등의 그 브라우저를 먼저 설치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HTML 예제 중에 ex1이라는 문서를 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첨부 파일 중에서 ex1을 탐색기에서 실행을 할 때는 더블 클릭을 하면 브라우저로 실행된 결과만 보게 되는데,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콘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연결 프로그램이 아니라 Edit with Notepad 플러스를 누르시게 되면 노트패드로 열어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는 이 노트패드를 열어서 파일에서 열기의 메뉴를 이용해서 첨부 파일을, 예제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아래쪽에 마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엔터, 줄바꿈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P라는 태그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서를 분석을 하면 어디에서 엔터를 쳤는지를 쭉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엔터, 문단이 구분되어 있는지를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BR이라는 태그는 줄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P라는 태그는 문단을 구분하는 키로 여러 번의 태그를 입력을 해도 한 번 엔터를 친 결과만 보여지지만, 이 BR이라는 줄바꿈 태그는 BR을 여러 번 선언할수록 줄의 간격을 많이 띄우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글자와 글자 사이에 한 칸을 띄우는 거는 기본적으로 별다른 태그를 쓰지 않아도 한 칸을 띄우지만, 예를 들어서 두 칸을 띄우겠다라고 했으면 여기서 스페이스를 두 칸을 입력을 하셔도 실행을 했을 때는 두 칸이 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 칸만 띄워지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일렁이는 것을 느끼면서 먼저 자, 이 거울에서 거울 앞에 커서를 놓고요. 스페이스를 여러 번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BR이라는 태그를 한 번 더 선언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종료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노트패드를 사용하시면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을 하고 어디서 끝났는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메모장에서 작업하시는 것보다 좀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를 보시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 노트패드에서 실행이라는 메뉴를 눌러서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실행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먼저 여기 거울이 앞에다가 스페이스를 여러 번 입력했음에도 실행된 결과는 지금 한 칸밖에는 안 됐다라는 거죠. 자, 대신에 BR이라는 태그를 여러 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줄을 여러 칸을 띄워서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거를 닫지 않고요. 내려놓고요. 자,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을 띄우기 위해서는 어떤 태그를 사용을 하셔야 되냐면, 자, NSP라고 해서 MBSP요. MBSP라는 이런 태그를 입력을 하시면서 공백을 만약에 여러 칸 띄우겠다 그러시면 여러 번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지금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두 칸이죠. 자, NBSP라는 이 공백 태그를 개수만큼, 띄우고자 하는 개수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자, 지금 3칸을 띄우겠다라고 지금 3번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실행을 또 하셔도 되고요. 이미 열려 있다면 자, 이 열려져 있는 화면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보시면 자, 이제 3칸이 떨어진 상태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트패드 메모장 안에서 기록을 할 때의 이 한 칸은 스페이스 한 칸은 그대로 화면에 표시가 되지만 여러 칸을 띄우시려면 스페이스바를 여러 번 누르시는 거는 결국 한 번만 누르신 결과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공백을 나타나는 NBSP라는 태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 자, 또한 줄 역시도 여러 줄을 띄워주겠다, 띄워서 표현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P를 여러 번 입력하시는 것보단 예를 들어서 하나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마음이 뒤에다가 P라는 태그를 자, 이렇게 여러 번 선언을 해서 띄운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번 P를 입력을 해도 결국은 한 줄밖에는 한 문단밖에는 띄워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뒤아래로 여러 줄을 띄우고자 할 경우에는 P라는 태그를 쓰시기보다는 BR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그 줄수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칸을 입력을 하실 때 스페이스 빈 공백을 여러 칸 띄우기 위해서는 NBSP라는 이런 태그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키보드에서 AND 기호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B, 스페이스 SP라는 태그를 그 공백 개수만큼 입력을 자, 여기다가 해주시면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TML 기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노트패드로 태그를 기록을 하면서 다음 강좌에서는 CSS 스타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